저는 오늘 임상석 클라인 이론과 실제 2장과 3장 발제를 했습니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장 내사와 투사. 프로이드가 정신 환자들과 치료에 실패한 이유를 돌이켜보고 있는 동안 칼 아브라함은 프로이드와의 긴밀한 협력하에서 새로운 흐름의 사고를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새로운 생각은 만약 정신분열증 환자를 직접 조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그것을 다른 어딘가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조적, 울적, 조울증적 정신증 환자가 의식이 명료하고 분명한 정상적인 기간들 동안에 간헐적으로 정신증적 증상을 보이는 시기가 있었다는 것을 발견했고, 그들이 정상 상태인 동안에 그들의 정신증을 분석하고자 아브라함은 시도를 했습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잘 아시면 좋겠는데, 뛰어난 분석가이신데 일찍 작고하셨어요. 그래서 아주 뛰어난 이론을 개발하신 분인데, 이분의 이론이 나중에는 본인 스스로 많은 업적을 남기셨지만 그걸 더 꽃피워서 이 아브라함을 누구도 다 기억할 수 있도록 해준 것은 멜라니 클라인이에요. 멜라니 클라인이 아브라함으로부터 분석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아마 아브라함으로부터의 영향이 멜라니 클라인에게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다른 분석가도 있었지만 멜라니 클라인이 자기는 칼 아브라함 선생님의 이론을 자기가 발달시켰다고 이렇게 계속 주장을 했던 그 태도로 봐서, 그리고 실제로 멜라니 클라인의 아주 다양한 어떤 환상 이론, 팬터시 이론들이 여기에서 칼 아브라함이 선구적인 어떤 업적들로부터 계승되어서 발전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게 될 거예요. 오늘 그걸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내사 리비도의 철수라는 개념은 조울증적 환자의 극단적인 자기 몰두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리비도가 대상에게서 자기에게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환자의 관심은 오로지 자신에게만, 즉 그 자신의 관념, 감정, 기억, 가치 등에만 부여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들은 정신분열증 환자들과 유사해진다는 것입니다. 우울증 환자들은 그들 자신이 행동과 가치와 기분에 관해 생각하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관심의 상실과 함께 우울증 환자는 자신에 대해 다르게 느끼고 다른 사람을 마치 상실한 그 사람인 양 느끼고 있습니다. 조울적 환자의 우울과 사별한 사람의 애도 상태를 비교하였습니다. 사별한 후에 개인은 리비도의 철수와 함께 자신에게 몰두하게 됩니다. 즉 상실한 사람에 대한 관심이 포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관심을 떼어내는 장기간의 적극적인 심리적 작업을 요하게 됩니다. 점차 시간이 흐르면서 그 개인은 다시 세상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고 다른 사람들도 보다 생명력을 갖게 되고 서서히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프로이드는 이 과정이 자기애적 상태, 그리고 이걸 다시 예컨대 수면이나 질병, 자기애적 상태와 유사한 과정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첫 부분에서 관심의 상실, 첫 번째 패러그래프에 관심의 상실, 리비도의 철수와 함께 우울증 환자는 자신에 대해 다르게 느끼고 다른 사람을 마치 상실한 그 사람인 양 느낀다 하는 부분이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나요? 여기서는 무슨 얘기냐면, 나중에 원문을 보셔야 되지만, 우울증 환자는 자신에 대해서 다르게 느끼고 다른 사람을 마치 상실한 그 사람 양이 느낀다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그 대상과 같이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아이덴티피케이션 얘기를 하고 있는, 동일시를 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잃어버린 대상을 자기 안에 내사하기 때문에, 이 내사에서 동일시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그 잃어버린 대상이 된 것처럼 느낀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번역이 그걸 잘 담고 있지 않아서 우리 오해를 일으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원문을 제가 표시를 안 해놨는데 어쨌든 원문에 내가 이해한 거로는 자기 스스로가 잃어버린 대상을 내사한다고 하는 거죠. 자기 안에 인터널라이즈 내면화하니까 결국은 그리고 내면화된 그 대상을 자기와 동일시하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가 잃어버린 대상과 같은 모습이 되죠. 그래서 잃어버린 대상 자기 스스로가 잃어버린 대상과 같이 느낀다. 그런데 상실된 대상이 자기 안에 내사되는 과정 그리고 동일시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어요. 우울증 환자들의 경우 이 전체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한다. 그들은 사랑했던 사람들에 대한 특별히 강한 양가 감정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은 사랑할 뿐만 아니라 증오하기까지 합니다. 프로이드는 어떤 관계이든 그 안에는 불가피하게 공격성과 증오의 요소가 존재하지만 이와 같은 병리적 상황에서는 특별히 강력한 공격성과 증오가 존재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우울증 환자들은 다른 사람들을 알아차리기 어려운 아주 사소한 거절이나 경멸조차도 마치 사랑하는 사람을 실제로 상실하기라도 한 것처럼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은 없고 증오하는 사람만 있는 것처럼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모든 관심을 자신에게로 돌리고 거기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들은 자신이 사랑했던 방식과 유사하게 즉 양가적으로 그리고 특별히 강렬한 증오와 함께 자기와의 관계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발생하는 것이 자기 증오라는 것입니다. 환자가 옛 대상과 관계하던 방식을 따라서 자신과 관계하고 적대적인 자기 관계에 고착되는 것도 과오한 증오 때문으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대조적으로 정상적인 애도에서 대상에 대한 사랑은 증오보다 강하며 그 사랑이 개인을 외부 대상에게로 다시 나오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프로이드는 이 논문에서 애도 과정에서 발생하는 매우 흥미로운 사건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그것은 마치 상실한 대상의 정체성과 연합하기 위해 외부의 대상을 문자 그대로 개인의 내부로 옮겨 놓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대상이 내면으로 옮겨져서 자기의 인격의 한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즉 리비도가 철수될 뿐만 아니라 대상 그 자체가 내면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이때 개인의 정체성은 혼란을 겪게 되는데 이것은 이 과정에서의 그 정체성이 사랑했던 대상의 성격을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프로이드는 이 과정을 동일시라고 불렀으며 대상이 자아의 정체성 안으로 흡수되는 것. 그래서 훗날 아브라함과 공동 작업에서 이 과정을 이제 내사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하는 얘기가 아까 제가 번역이 조금 여러분들 잘 봐야 된다고 했던 내용하고 같은 내용을 지금 설명하고 있죠. 아까 제가 그 원문을 좀 찾았는데 다시 한번 원문을 보면 어떤 얘기냐면 but something else happens too 하면서 어떤 다른 것도 일어난다 하면서 with the loss of interest, withdrawal of the libido, the depressive comes to feel different about him or herself. 그러니까 리비도가 어떤 관심의 상실, 이건 결국 리비도의 철수라고 얘기를 하는 거. 관심의 상실이나 리비도의 철수가 일어나면서 우울한 내담자는 우울한 환자는 자기 스스로를 아주 다르게 느끼게 된다는 얘기.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혼란을 느끼는 거죠. And feels towards someone else.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냐면 as if he or she were actually that other lost person. 자기 스스로가 자기가 잃어버린 그 대상, 실제로 그 대상인 것처럼 느끼게 된다. 이게 동일시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 문장의 번역이 여러분들이 잘못되면 전체를 이해하는데 거꾸로 이해가 되니까 여러분 조심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동일시 과정을 아주 잘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크게 봤던 게 제가 많은 강의를 했던 것 중에 저희가 상실과 애도란 이런 주제, 로스, 우리가 어떤 대상을 상실하는 경우에 우리가 슬픔을 느끼고 그리고 애도의 과정을 모으닝 과정을 가는데 애도의 과정과 우울증의 과정을
이게 구별하는 게 어떤 프로이드의 개념과 여기에 나오는 칼 아브라함의 논문을 잘 이해한다면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다른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인사이트 중에 하나는 어떤 사람은 같은 대상을 어떤 사람은 자기 사랑하는 대상을 잃었는데 보통 뭐 3, 4개월 지나서 원래 상태로 그 대상을 잃어버린 그 슬픔을 가지고 있지만 자기의 삶 속으로 다시 되돌아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걸 복귀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상실한 그 대상을 자기 가슴에 안고 평생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굉장히 낭만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 사랑하는 대상을 놓아버릴 수 없어서 몇 년이고 계속 자기한테 끌어안고 사는 사람은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을 여러분이 느낄 수 있는데, 그것은 사랑인 게 오히려 정말 사랑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보통 누구나가 양가 감정, 사랑과 미움을 같이 가지고 있는데, 사랑이 더 큰 사람은 애도를 잘 마치고 현실로 복귀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보통 미움이 큰 사람은 오히려 이 애도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 우울증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게 사랑 때문이 아니고 미움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울증에도 결국은 이 헤이츄리드라고 하는 거죠. 미움이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 이 부분은 칼 아브라함이나 그리고 프로이드가 봤던 어떤 아주 중요한 인사이트죠. 왜 우울증이 발생하느냐. 그래서 잘 보면 잃어버린 대상을 지금 자기 안에 모셔오는 과정 같아요. 그러니까 병리적인 우울증으로 가는 사람도 있지만 보통 정상적인 노닝을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인데, 잃어버린 대상을 자기 안에 내사하지만 이걸 어떠면 증오가 많은 사람은 자기 안에 자기를 그 대상하고 동일시가 일어나면서 그 대상을 사랑하는 것보다는 증오하는 대상이기 때문에 이 증오하는 그 대상을 공격한다고 한다면, 조금 쉽게 얘기를 하면 내 안에 나와 동일시되어 있는 대상이 있어요. 그럼 그러니까 외부 세계에서는 사라졌지만 내 안에 내적 대상이 되어 있는 이 내적 대상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미워하는 마음이 많다면, 이 미워하는 이 대상을 공격하는 것은 어떻게 공격할 수 있냐. 자기와 동일시되어 있는 이 대상이기 때문에 결국 이 대상을 공격한다는 건 결국 자기를 공격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심한 멜랑콜리아나 심한 디프레션이 된다는 얘기죠. 결국 자기를 공격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이게 인터널라이즈만 되는 게 아니고 그게 동일시가 아이덴티피케이션이 일어났으니까 대상과 자기가 분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분리되지 않은 상태의 대상을 공격하는 것은 자기를 공격하는 거다. 결국은 자기 안에 있는 미움의 대상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결국 그 미움의 대상을 공격한다고 하는 것이 의식 속에서는 결국 자기를 공격해요. 무의식 속에서는 자기가 증오하는 그 대상을 공격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겉으로 보면 굉장히 사랑하는 모습으로 드러나죠. 내가 사랑하는 대상을 떠나버릴 수 없다. 이런 건데, 어떤 정신분석적인 얘기가 아니라 좀 쉽게 얘기를 한다면,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것으로 한다면, 떠나는 대상이 이 세상을 떠나서 다른 곳에 가서 새로 정착해야 되는데, 지금 미국을 떠나서 한국으로 되돌아가야 되는데 비행기를 못 타게 붙잡고 있는 꼴이에요. 이 대상을 놓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대상을 포로로 잡고 있는 형국이에요. 그리고 그 대상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 대상을 속박하고 있고, 그 대상이 떠나지 못하고 하고 있고, 그 대상과 함께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공격하는 행동을 계속하고 있는 게 심한 우울증 환자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보통
보통 모닝이라고 하는 것을 모닝을 우리말로 아까 뭐라고 그랬죠? 애도. 예, 애도가 정상적으로 일어나는 분들은 사랑하는 대상을 잃었지만 그분은 그분의 세계에서 또 귀한 삶을 살 것이라고 이해하고 그분이 사라져서 외부 세계에 큰 변화가 일어났지만 자기 스스로가 어떤 변모가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자기는 그대로 있다는, 자기의 세계는 그대로, 자기 세계 속에 외부의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지만 대상을 잃어버린 건데, 어쩌면 우울증 환자는 결국 뭐예요? 대상을 잃어버리면 자기 세계가 황폐하게 된다는, 결국 자기를 잃어버리는 꼴이 되는 거죠. 대상만 잃어버리는 게 아니고 대상과 함께 자기를 잃어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의 세계가 완전히 황폐화된 게 우울증 환자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구별해내는 게 실제로 만만치 않은데 굉장히 중요한 구별이죠. 프로이드의 많은 후기 이론들은 이 내재와 동일시 또는 내사 과정에서 과정에 대한 생각에서 나왔습니다. 프로이드는 1921년 그의 집단 이론을 개정하기 위한 기초 이론으로 동일시라는 개념을 사용하였습니다. 집단 구성원들의 결속 또는 즉 사람들을 하나가 되게 하는 접착체는 그들이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동일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예를 들어서 한 줄로 제가 요약을 했는데,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중심으로 해서 연합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프로이드가 이것들을 일종의 동일시하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프로이드는 그의 후기 견해에서 새로운 생각을 도입했습니다. 대상을 내사하는 것은 더 이상 우울증 환자만의 특이한 현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일반 집단의 보통 사람들에게서도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것입니다. 초자아는 부모들이 지닌 도덕적 기준을 나타내는데, 그 개인은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하던 방식을 따라 그 기준을 사랑하고 존경하게 됩니다. 초자아는 내적 대상이 되며 그것은 대상을 인격 안으로 내재화하는 활동, 즉 내사의 결과입니다. 이 과정에서 대상의 새로운 범주인 내적 대상, 내사된 또는 내재화된 대상이 생겨납니다. 자, 여기서 잠깐 머물러 보죠. 그러니까 아까 대상을 내사하는 걸 얘기했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내가 싫어하는, 어쩌면 내가 사랑보다는 미움이 많았던 대상은 내사에서 동일시하는 비극적인 결과를 얘기를 했는데, 또 하나 다른 쪽에서 본다면 내가 정말 사랑했던, 내가 증오하기보다는 증오와 사랑이 항상, 우리가 사랑과 미움이 항상 있지만 미움보다는 사랑이 많은 대상을 보냈을 때 그 사랑하는 대상도 우리가 내면화하죠. 내면화에서 그 좋은 대상을 자기 안에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이 사람의 큰 자산이죠. 그래서 그 좋은 대상을 자기와 동일시할 수도 있고, 동일시하면 자기 성품 자체가 그 대상과 같아지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내가 사랑하는 대상과 같은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으로 우리가 바뀐다고 한다면 이건 내면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런 내면화가 일어나지 않더라도 최소한 좋은 대상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보통 우리가 상실을 경험할 때 많은 경우에 부모를 상실하거나 사랑하는 자기의 배우자를 잃어버리거나 여러 상실을 경험하는데, 보통 상실이 우울로 빠지느냐 아니면 일정한 기간이 지나서 모딩이 애도가 잘 끝나느냐 하는 것은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초기 상태, 초기 단계에서의 상실의 경험, 그래서 separation anxiety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죠. 어떤 분리불안, 이 심한 분리불안을 가진 사람들은 그 이후에 상실을 견뎌내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매번. 그래서 초기에 상실 경험이 얼마나 페인풀했느냐가 나중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데, 이제 이런 어려움이 있는 분들을 도울 때는 이 역동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과거에 어떤 separation anxiety가 어린 시절에 굉장히 컸던 분들은 보통
새로운 상실을 겪을 때마다 굉장히 힘들어해요. 그렇지 않고 잘 자라신 분들은 어떤 상실이 있어도 견뎌내는 어떤 다시 회복해내는 능력이 더 탁월하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그 얘기는 그 정도로 얘기를 하고 여기에서 초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여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내적 대상이라는 얘기, 내재화된 대상이 생겨난다 하는 것이 이 초자 얘기를 처음 얘기한 게 프로이드의 공헌이죠. 그래서 프로이드가 초자를 어떤 심리 기구로 받아들였다고 하는 것은 내적 세계, 그래서 인터널 월드를 이분이 처음 이해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내적 대상을 프로이드는 발달시킨 게 딱 초자 하나만 일어난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초자를 인정한다고 한다면 이건 초자는 외부에 있는 대상이 내사된 거가 초자라고 이렇게 이해가, 부모 대상이 내사된 거죠. 인터널라이즈 된 거죠. 그렇다면 밖에 있는 대상이 내면화돼서 이게 내적 대상이 됐다고 한다면 내적 세계가 열렸다는 얘기예요. 그래 프로이드가 이미 우리의 내적 세계를 열어놨어요. 근데 이 이론을 배경으로 멜라니 클라인 같은 경우에 엄청난 이제 환상의 이론들이 나오죠. 거기서 아까 칼 아브라함의 환상 이론이나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되지만 가장 최초로 내적 세계를 이뤄난 게 초자를 중심으로 프로이드가 이루었다고 이렇게 본다면 페어벤의 이론도 욕동 이론을 인정하지 않지만 결국은 내적 세계에 대한 내적 욕동 이론이 아닌 어떤 관계 구조 모델을 페어벤이 만들었지만 페어벤의 내적 세계는 굉장히 다양하죠. 거기에는 센트럴 이고라는 게 어떤 중심 자아가 있고 거기에 리비드널 이고가 있고 엔티 리비드널 이고가 있고 그리고 어떤 유혹하는 대상 그리고 거절하는 대상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개념들이 나오는데 이런 내적 세계를 구성하는 것은 왜 가능했냐면 바로 프로이드의 초자 개념에서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페어벤 설명 중에도 프로이드가 초자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나의 내적 세계를 이렇게 이론화했다고 본인이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프로이드의 이 초자에 대한 설명은 멜라니 클라인의 대상관계나 페어벤의 대상관계 이론에 다 근간에 있다는 얘기예요. 내적 세계를 열어놓고 그 중에 최초의 대상을 하나 이론화했다고 하는 것은 많은 다른 대상이 살 수 있는 집을 지었다는 얘기예요. 그 내적 세계를 열었다는데 프로이드는 아주 위대한 공헌을 한 거죠. 이 내적 세계를 열어놓으니까 프로이드는 이게 독도의 주민을 한 사람만 처음에 살게 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와서 왜 이 넓은 땅에 혼자만 사느냐고 다른 이주자가 계속 옮겨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내적 세계가 아주 풍요로워지게 됐는데 그 이후에 학자들이 내적 세계를 실제로 굉장히 풍요롭게 한 이론적인 측면도 있지만 실제 정신증 환자들을 임상해서 보면 깜짝 놀래요. 내적 세계의 실제 파퓰레이션들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많아요. 이 사람들이 실제 살아있는 대상과 똑같이 느끼는 그런 대상들이 살고 있다는 이 내적 세계 속에. 그래서 그 사람들로부터 공격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고 어쩔 때는 얻어맞고 혼나고 이런 것들이 나오죠. 여러분들 혹시 무속인들이 하는 얘기를 들으면 꿈속에서 신적 대상으로부터 심한 공격을 말 안 들었다가는 혼난다는 경험들이 일어나고 있는 이 내적 세계들의 얘기들이죠. 그래서 정신분열증 환자나 이런 분들을 만나게 되면 실제 내적 세계가 그분들의 내적 세계는 굉장히 무시무시한 세계, 말하자면 이게 아비규환이에요. 그 지옥도라고 하는 게 사실은 이렇게 상상력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고 분열증 환자들이 실제 경험하는 것이 아마 아수라라는 현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닌가 싶어요. 실제 그분들의 내적 세계는 굉장한 고통을 주는 엄청난 대상들이 모여있는 곳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우리가 쉽게 그 사람들의 상태를 더 이해하는데 빠른 접근 방식이 아닌가 싶어요.